안녕하세요. 매경부동산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매경 경북매 사관학교에서 경매 강의를 맡고 계시는 박철호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임장도 나가시고 그리고 낙찰받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매도 그러고 공매도 그러고 투자 여력이 많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소액으로 투자하기 원하시는 분 좀 계시죠? 특히나 스타트할 때는 소액으로 하고 싶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강생 회원님 중에 투자 예산이 한 5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네. 물건을 찾고 계셨는데 서울에서 상가를 찾으셨어요. 서울 시내에 5천만 네. 원으로 상가를 상가, 살 만한 네. 게 있어요? 경매로는 사실 어렵죠. 대출 받아도 5천으로 투자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처음엔 좀 코웃음을 쳤는데 공매로 나왔던 물건이 있었거든요. 이 공매의 종류는 신탁재산이었어요. 신탁재산이라는 건 이제 담보신탁에 의해서 네. 대출을 받았던 건데 이자 상환을 못하니까 공매로 나온 신탁에 겁니다. 공매로 내보낸 거?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이 위치가 선릉역 테헤란로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0개 호를 보유하고 있던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 복합 상가 건물에 있는 40개 호가 나왔는데 지하에 푸드코트로 이용 중인 호수가 있었어요. 제가 임장을 가보니까 점심시간에 진짜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 터질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돈가스점을 운영하던 호수였어요. 실평수가 한 8평 정도. 감정가는 4억 2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가에서 뭐 한 번, 두 번 인철돼서 낙찰받아도 대출받아도 5천으로는 어렵잖아요. 아, 그럼 분양이 끝난 게 아니라 시행사가 아직 가지고 있었던 신탁 물건이었네요? 네, 그랬다가 이제 이자를 못 내서 이제 이자 나온 못 건데 내서. 거기에 이제 기존의 임차인이 네. 보증금 1,000에 월 140을 내고 있었어요. 지하고 푸드코트인데 임대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장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가 4억 2천에서 유찰되기 시작하는데 네. 신탁재산의 경우에는요 진행 속도가 되게 빨라요. 신탁 회사에서 네. 일주일에 1회 내지는 2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2회까지도 가능하고 네, 하루에 2회를 진행하기도 해요. 법원 경매의 경우는 한번 유찰되면 기다려야 30일 돼요. 정도의 시간이 네. 걸리니까 마음의 준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신탁재산은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찰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입찰을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법원 경매는 20에서 30% 차감되다 보면은 시가하고 차이가 확확 벌어지니까 그렇죠. 언제 들어가야 될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라고 누구나 생각하는데 신탁재산의 경우는 5에서 10%씩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2차에 들어가야 되나 4차에 들어가나 그 판단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사전에도 충분히 속도감 있게 판단을 하면서 정해놓고 기다려야 맞아요. 되겠네요. 네. 이게 따다다닥 빠른 맞아요. 속도로 진행이 네,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탁재산의 경우는 무한정 유찰되지 않고요. 네. 신탁회사에서 정해놓은 최저 차수가 있어요. 보통 그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신탁사에 혹시 전화해보면 어때요? 아니 그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온비드에 그게 공개가 돼 있죠. 아, 미리 이제 일정표가 나와 일정표가 있나요?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최저가가 마지막 차수가 2억 5천이었거든요. 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 들어가게 됐는데 네. 다행히 그 전까지 안 들어갔던 거죠. 네. 입찰가는 2억 7천원 썼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좀 의아한 게 네. 테헤란로의 지하상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네. 선호하는 지역의 네. 상가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까지 왜 안 하냐? 유찰이 돼 있었어요. 왜 안 하실 왜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냐? 잘 몰라요. 신탁재산에 대한 걸 잘 몰라요. 아, 신탁에 대한 이해 자체가 네. 안 돼 있는 네. 거네요. 되게 어렵게 느껴 하시죠. 그래서 요걸 이제 2억 7천 썼는데 경쟁률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네. 4명 정도에서 낙찰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출을 2억 2천을 받았어요. 아, 교수님 그런 물건 있으면 또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통해서 자금 내시고 문제는 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공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도잖아요. 근데 이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권을 승계하는 물건, 승계하지 않고 명도해야 되는 물건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물건은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라서 명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신탁에서는 매매 방식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1,000에 140만 원의 임차권을 내가 2억 7천으로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네. 대출 2억 2천 받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돈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어쨌든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었던 이런 신탁재산 물건이 있었고 그분은 너무 좋아하셨고요. 주변에다가 강남 테헤란로에다 5천으로 상가 투자해서 140만 원 받게 됐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있었대요. 아, 정말 블루오션이 따로 없네요. 입지가 좋으니까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건데 요즘 한참 재개발 재건축에도 관심 많고 네. 그런 것들에서 좋은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공매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이제 물건 찾는 분들 중에 내가 가진 투자 예산보다 좋은 물건 지역을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바로 용산이죠.
우리가 투자 들어가려 그러면 못해도 투자금이 금액이 10억 너무 이상 커요. 있어야 되죠. 네. 전세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얼마 이용 네. 못하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 경우에는 뭐 10억대, 20억대 이런 물건들이 전세가 1억, 2억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네. 되는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네. 용산에서 바로 청파동입니다. 청파동에 현재 재개발이 청파 1구역과 청파 2구역이 있는데 특히 청파 2구역의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구역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청파 2구역이 신통계획으로 2021년도에 지정이 돼 있었는데 공매로 다세대가 나왔어요. 네. 감정가가 3억 6천, 대지분이 8평 정도. 공매 물건들이 모두 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공매 물건들 중에서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진행하는 압류재산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압류재산. 네. 네. 그래서 일반 매매로 재개발 구역에는 토지거래 허가 물건을 취득하려면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에는 허가 구역 내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실거주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대지분 8평에 방 2개짜리 실평수 12평이거든요. 네. 물론 거기서 살려면 살지만 투자 때문에 거주한다는 건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파 2구역에 소액으로 투자한 이런 물건들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거래가 힘든 게 매매로는 실거주 때문에 투자자들이 되게 어려워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압류재산으로 3억 6천에 나왔는데 네. 경쟁률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낙찰은 5억에 됐습니다. 5억이요? 시세는 6억에서 6억 5천 정도 해요. 그럼 벌써 1억 5천 차익이 생긴 굉장히 거예요? 저렴하게 네. 샀죠. 실거주 안 해도 되죠. 실거주 안 해도 되고. 그런 장점을 와. 가졌던 물건을 공매로 와. 낙찰받던 이런 사례가 기회들이 있었죠. 있네요. 있습니다. 청파 2구역뿐만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용인 같은 경우도 삼성이라든지 SK 네. 반도체 때문에 다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이 돼 있는데 공매로 이렇게 압류재산 같은 거 찾으시면 네. 허가 없이 취득이 가능하니까 네. 정말 좋은 장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공매에도 임차권을 낙찰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온비드로 매각하는 재산들 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 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임차권을 낙찰받는 방식이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임차권을 낙찰받고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주는 입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온비드에 들어가시면 임대 또는 대부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지하철 같은 데 들어가시면 네. 점포들이 있잖아요. 네. 역산에. 그런 것들을 다 온비드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니까 네. 임차권만 내가 네. 입찰 들어가는 거야. 그런 물건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기관에서 직접 이걸 다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여기서 창업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아, 그럼 뭐 연체가 돼서 나왔다거나 그건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서 영업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이했던 물건이 뭐가 있었냐면 광화문 그 네. 뒤쪽에 보시면은 인왕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은 원래 청와대 초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임대로 온비드에서 매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 입지 되게 좋잖아요. 네, 거기가 초입인데. 이제 차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특징이 뭐냐면 건물을 만들어서 테라스를 만들었는데 커피 마시면서 책도 보는 거거든요. 북카페를 현재 운영 중인데 남산하고 서울 전경이 쫙 내려다 보입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까. 우와.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3년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입찰을 했어요. 네. 한 번에 한해서 2년 더 연장할 수 연장. 있어요. 그럼 총 5년? 5년 동안 영업할 네. 수 있는 권리였던 거거든요. 이게 낙찰이 이게 6,600에 됐어요. 1년치 임대료. 1년치 임대료. 네.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좀 되네요. 넘는 거죠. 네. 거기 월 매출이 현재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나옵니다. 와. 이런 자리를 네. 공매로 낙찰받을 수 있다. 근데 입지 분석 네. 먼저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좀 경쟁이 세긴 했었겠네요. 예. 공매가 생각보다 블루오션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철호 원장님하고 같이 매경부동산 경공매 사관학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랄게요.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